오전 10시 평양 제3고급중학교 3학년 2반 교실은 평소처럼 수학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칠판 가득 적힌 미적분 공식 앞에서 교원 동무가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하리는 창밖을 보며 연필을 굴리고 있었다. 옆자리 김도윤은 늘 그렇듯 노트에 빼곡히 필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 교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군복 차림의 간부 3명이 들어섰다. 가슴에는 국가안전보위부 휘장. 교원은 황급히 경례를 올렸고 학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라. 선두에 선 간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펼치며 교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다. 국가전략기지 과학영재 선발 명령이 하달되었다. 간부의 말에 교실이 술렁였다. 전략기지. 그것은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최고 엘리트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 알려져 있었다. 누군가는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이번 선발 대상자는? 간부는 잠시 멈췄다. 그 침묵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서하린. 하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렸다. 그리고 김도윤. 옆자리에서 도윤이 움찔하는 게 느껴졌다. 하린은 반사적으로 친구를 돌아봤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기쁨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두 학생은 수업 후 교무실로 오도록. 가족들에게는 오늘 저녁 정식 통보가 갈 것이다. 간부들이 나가자 교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학생들이 하린에게 달려와 축하한다며 손을 잡았다. 대단해. 우리 반에서 2명이나. 환호 속에서도 하린의 시선은 도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도윤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것이 정말 축하받을 일일까? 왜 도윤은 저렇게 무너진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 복도를 걸어가는 군복의 뒷모습을 보며 하린은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다. 그 의문은 곧 모든 것을 바꿀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하린의 집은 그날 저녁 축제 분위기였다. 우리 딸이 국가전략기지에 선발되다니. 아버지 서정수는 소주잔을 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최윤정은 부엌을 오가며 평소엔 꺼내지도 않던 통조림과 과자를 식탁에 올렸다. 이웃집 아주머니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린이가 우리 동네 자랑이네. 역시 공부 잘하더니 나라에서 알아봐 주는구만. 하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오전에 본 도윤의 표정이 지워지지 않았다. 떨리는 주먹, 창밖만 응시하던 공허한 눈빛. 하린아,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럴만도 하지. 오늘 큰일 겪었으니 얼른 먹고 쉬어. 같은 시각 도윤의 집은 정반대였다. 식탁에는 밥과 김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버지 김상국은 담배를 피우며 창밖만 바라봤고 어머니 박미정은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도윤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내가 정말 가고 싶니? 도윤은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다. 대답이 없었다. 상국이 동무, 우리 어떡하면 좋겠소? 어머니는 남편을 돌아봤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국가 명령인데. 하지만 도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이내 잦아들었다. 벽은 얇았고 이웃은 가까웠다. 도윤의 형, 김도현. 3년 전 같은 방식으로 선발되어 떠난 뒤 단 한 통의 편지도 오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기밀 임무 수행 중이라 했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다. 형은 다쳤다. 그리고 버려졌다. 밥 먹어라, 도윤아. 아버지가 힘없이 말했다. 생각은 내일 하자.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밤 10시, 하리는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었다. 맞은편 도윤의 집 불빛이 보였다. 방 안에서 도윤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내일 학교에서 물어봐야겠어. 하리는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선발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집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한쪽은 기쁨으로, 다른 한쪽은 두려움으로. 같은 소식, 다른 온도. 그 온도 차이가 곧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늦은 오후, 창밖으로 바람이 쓸고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던 시간이었다. 하리는 간단한 저녁거리를 준비하던 어머니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급한 소리가 들렸다. 문틈을 흔들 만큼 세차고 떨리는 소리였다. 어머니가 놀라 서둘러 문을 열자 그곳에는 김도윤이 서 있었다. 얼굴 한쪽이 심하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피가 마른 채 갈라져 있었다. 하리는 너무 놀라 책을 떨어뜨렸다. 도윤은 눈을 마주치자마자 힘이 풀린 듯 하린의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하린이 다가가 묻자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을 몰아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진 듯 했다. 하린의 어머니는 얼른 물수건을 가져와 도윤의 상처를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그제야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하린아, 나 전진기지 못 가. 하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모두가 환호하며 축하해준 자리였고 부모들은 그것이 평생의 기회라고 믿었는데 도윤의 표정은 절망에 가까웠다. 하린이 다시 묻자 도윤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우리 형, 기억하지? 김도현 거기서 일하고 있어. 그는 한 번 더 숨을 삼켰다. 연구소가 아니야. 과학 영재 훈련 같은 거 없어. 다 거짓말이야. 하린의 어머니는 놀라 손을 멈추었다. 도윤은 이어서 말했다. 전진기지는 군수물자 만드는 공장이야. 사고 나면 그냥 묻어. 기록도 안 남겨. 사람을 소모품처럼 다뤄. 형이 그러더라. 거긴 가면 살아서 못 나온다고. 말을 이어가는 동안 도윤의 눈은 계속 흔들렸다. 그는 마치 말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처럼 불안해했고 방 안 공기까지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리는 손을 꼭 잡고 물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말 못해.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잡혀가. 오늘도 아버지가 나보고 빨리 준비하라고 군에 협조하라고 했어.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됐어. 그제야 하린과 어머니는 그의 얼굴에 남은 멍의 의미를 이해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하린아, 우리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이제 믿을 곳이 없어. 그 순간 하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영광이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나며 그녀의 세계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윤이 돌아간 후 하린의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식탁 위에 찬물은 그대로 식어 있었고
부모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하리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도윤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군수 공장 살아서 못 나오는 곳. 그동안 학교와 마을에서 들었던 선발자 소식 없음이라는 말들이 하나둘 어둡고 불길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축하한다며 하린에게 꽃을 주던 몇몇 친구들은 여전히 들떠 있었지만 몇몇 어른들의 눈빛은 피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하린을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고 또 누군가는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쉬는 시간, 하린은 도윤과 친했던 다른 친구 준성을 찾아갔다. 그는 먼저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린아, 너도 들었어? 전진기지 간 사람들 대부분 연락 안 된대. 왜? 몰라. 그냥 다들 이상하게 사라지더라. 그 말은 기름에 불을 붙였다. 하린의 머릿속에 도윤의 얼굴과 그날 그가 떨며 말했다던 형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준성은 말을 이어갔다. 우리 형 친구도 몇 년 전에 선발됐었어. 근데 한 번도 집에 못 왔다더라. 군에서 기밀이라고 말도 못 꺼내게 했대. 하린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지금까지 자랑과 영광으로만 포장되었던 전진기지가 사실은 돌아오지 못하는 깊고 어두운 구멍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학교에서 돌아온 하린은 부모와 마주 앉았다. 서정수와 최윤정은 이미 도윤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있었는지 표정이 심각했다. 하린아, 너 혹시 도윤이가 한 말 그대로 들었지?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도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 마을에선 선발된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적이 거의 없거든.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국가에서 좋은 곳으로 보낸다면서 왜 가족과 연락도 못하게 하는지, 왜 귀가 허락조차 안 되는지 항상 마음에 걸렸어.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 바라봤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같은 감정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두려움, 의심, 그리고 깨달음. 그날 밤 하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군용 트럭 한 대가 마을을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헤드라이트가 지나갈 때마다 벽에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 그림자가 마치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하린은 이불을 끌어안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도윤이 했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다. 하린아, 우리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선발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도윤이 말한 진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하린의 집안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고 부모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 감시 초소 쪽으로 향했다. 도윤이 털어놓은 진실은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날 저녁 서정수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하린이는 절대 보낼 수 없다. 최윤정 역시 더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곳이 그런 곳이라면 우리 딸을 어떻게? 하지만 거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나 정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부모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다. 지금까지 하린은 국가가 주는 말과 약속을 의심한 적 없었다. 모범생으로 자라온 딸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문장은 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한편 도윤의 집 상황은 더 심각했다. 김상국은 밤마다 집 밖을 경계하며 창문을 틈틈이 확인했고, 박미정은 중요한 문서나 가족 사진을 몰래 감추기 시작했다. 최근 며칠 동안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군인들이 늘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늦게 두 가족은 조심스럽게 모였다. 기름등 하나 밝힌 작은 방 안에서 모두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다. 우리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김상국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선발을 거부하면 바로 쳐버립니다. 감시도 이미 시작됐어요. 서정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어. 말을 이어가던 박미정이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도윤이 얼굴 멍든 거 봤잖아요. 그 아이가 겪은 걸 우리가 모르는 척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버티기도 이제는 불가능해요. 모두의 시선이 땅으로 떨어졌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잠시 후 최윤정이 떨리는 목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윤이 그 말을 대신 이어받았다. 탈출밖에 없어요. 오빠도 그랬어요. 여기 남으면 끝이라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들끓었다. 탈출이라는 단어는 희망인 동시에 공포였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이었다. 그러나 달리 선택지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서정수가 천천히 일어나 모두를 바라보았다. 좋아. 그 길이 위험해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야지. 살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보낼 수는 없어. 도윤의 아버지 김상국도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미 우리는 표적이 됐습니다. 움직이려면 지금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결연함도 스며 있었다. 그날 밤 두 가족은 비로소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 어둡고 긴 터널로 향하는 길일지라도 아이들을 잃는 것만큼 끔찍한 운명은 없었다. 하리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희미했지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작은 점들처럼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가야 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운명을 뒤흔들 선택은 완전히 굳어졌다. 두 가족이 탈출을 결심한 순간부터 마을은 더 이상 평온한 일상이 아니었다. 낮에는 겉으론 평범하게 학교를 가고 일을 했지만 밤이 되면 모두의 심장 박동은 조금씩 빨라졌다. 창문마다 조심스럽게 커튼이 쳐지고 불빛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작은 방에 모인 두 가족은 낮은 목소리로 말들을 주고받았다. 지도는 여기 있고 국경까지 걸어서 가면 하루 반 정도 걸릴 거야. 브로커 이주혁이 해준 말을 떠올리며 김상국이 길을 표시한 종이를 펼쳤다. 종이는 수없이 접힌 탓에 이미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서정수가 말을 이었다. 문제는 감시 구역을 통과하는 건데 그 시간대는 순찰이 줄어든다 했지. 김상국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2시. 그때가 우리가 움직일 유일한 틈이야. 대화 옆에서 할인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끝엔 긴장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리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지만 여기 남으면 더 위험해. 탈출 준비는 생각보다도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했다. 팔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몰래 팔았고 작은 보석 하나까지 숨겨둔 채 시장 뒷골목을 드나들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두 가족을 미심쩍게 바라보기도 했다. 브로커 이주혁은 마지막까지도 조심을 강조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동 경로 지도와 신호만 기억해. 절대 사람 많은 곳 가까이 가지 말고 혹시라도 발각되면. 그의 말은 거기서 끊겼지만 모두는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다. 하리는 밤마다 잠이 들지 못했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그동안 배워온 국가의 영광이라는 구호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무너졌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건 두려움과 불신이었다. 내가 믿어왔던 건 뭐였을까? 정말 우리가 틀렸던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전엔 느껴본 적 없던 감정도 고개를 들었다. 그건 선택의 무게였다. 어느 날 밤 하리는 부모의 대화를 문틈으로 들었다. 하린이는 괜찮을까? 너무 갑작스럽잖아. 우린 지금 아이를 지키는 거야. 그 어떤 선택보다 옳아. 그 말에서 묘한 힘을 느낀 하리는 천천히 마음을 다잡았다. 도윤 역시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결심이 굳어진 눈빛이었다. 오빠가 말했어. 우리가 살아남는 게 그게 진짜 승리라고. 탈출 준비는 점점 끝을 향해 갔다. 남은 건 단 하나, 실행뿐이었다. 하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은 가방을 챙겼다. 옷 2벌, 물 1병, 그리고 부모가 몰래 넣어준 아이 작은 사진 1장. 그걸 보며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준비되진 않았지만 가야 해. 그날 밤 마을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조용했지만 두 가족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발을 내디딜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탈출을 결행하기로 한 날, 마을은 평소보다 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조차 귀를 찌를 만큼 선명하게 들렸다. 두 가족은 약속한 시각, 깊은 새벽 2시에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하리는 작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본 집의 모습이 마음을 흔들까봐. 도윤은 손전등 대신 달빛의 의지에 길을 이끌었다. 그동안 오빠 김도현에게 들은 지형 정보를 눈에 새기듯 기억하고 있었다. 조심해. 저쪽이 감시 초소야. 그의 숨가쁜 목소리에 모두가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다. 눈앞에는 얼음이 얇게 깔린 강이 길게 뻗어 있었다. 국경지대에 가까워질수록 한기가 더 깊게 파고들었다. 발밑에서 딱하고 얼음이 미세하게 금가는 소리가 나자 하리는 숨을 멈추었다. 어머니 최윤정이 딸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천천히 가자. 그러나 그녀의 손끝도 떨리고 있었다. 한참을 더 이동하던 중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흔들렸다. 군인의 손전등이었다. 모두가 재빨리 몸을 숨겼다. 바람도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하리는 자기 심장 소리가 들킬까 두려워 숨조차 내쉬지 못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이윽고 방향을 틀어 멀어져 갔다. 그제서야 모두가 동시에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산과 강을 지나 작은 구릉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손전등을 3번 깜빡였다. 저 사람이야. 김상국이 속삭였다. 브로커 이주혁이었다. 얼굴은 절반 이상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긴장을 숨기지 못했다. 늦었어. 순찰이 늘었어. 빨리 따라와. 그의 말에 모두는 숨소리만큼이나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주혁은 숲길로 안내했다. 나뭇가지가 옷에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걸음을 멈추지 마라. 오늘 밤은 운이 좋아야 산다.
한참을 걸은 끝에 그들은 마지막 경계 구역 앞에 도달했다. 철조망이 희미하게 드러났고 그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여길 넘으면 더는 돌아올 수 없다. 이주혁의 말은 경고이자 승인처럼 들렸다. 철조망 아래 좁게 파놓은 통로를 하나씩 기어나가기 시작했다. 흙이 옷에 묻었고 손등은 땅에 긁혀 따끔거렸다. 통로를 벗어난 순간 누군가의 울음이 작게 새어나왔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살아있다는 벅찬 실감에서 나온 울음이었다. 그러나 안도할 시간은 없었다. 멀리서 경보음처럼 들리는 소리가 공기를 흔들었다. 빨리. 여기서부터는 내가 같이 못 가. 북쪽 숲으로 계속 올라가. 이주혁은 마지막 말만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두 가족은 남아있는 힘을 끌어모아 뛰기 시작했다. 발자국 소리조차 폭발처럼 크게 울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숲을 지나고 능선을 넘어 다시 작은 개울을 건넜을 때 어둠은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새벽이 오는 기척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속삭였다. 여긴 더는 그들의 땅이 아니야. 그 순간 두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다. 긴 악몽 같은 밤이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은 아직 먼 곳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도주 끝에 동틀 무렵 두 가족은 마침내 국경 너머의 작은 계곡에 도착했다. 숨이 턱에 차올랐고 다리는 휘청거렸지만 아무도 멈추려 하지 않았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차갑지만 어딘가 가벼웠다. 여기 맞는 거죠?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상국이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릴 쫓아올 순 없을 거다. 그제서야 모두는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을 내려놓았다. 박미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고 도유는 그 옆에 앉아 묵묵히 등을 토닥였다. 살았어, 우리가 정말. 박미정의 흐느낌은 오래 참아왔던 공포가 무너져 나온 소리였다. 할인 역시 부모 품에 안기자마자 눈물이 왈칵 넘쳐 흘렀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얼어붙은 듯 아팠지만 그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엄마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끝났어, 할인아. 최윤정은 떨면서도 딸의 뺨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잠시 후 서정수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오래 머물 순 없어. 안내소까지 가야 해. 두 가족은 다시 짐을 챙겨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무거움이었다. 억압이 아닌 미래라는 낯선 무게였다. 점심 무렵 작은 마을의 국경관리소에 도착하자 외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처음 듣는 언어들이었지만 낯설보다 안도감이 더 컸다. 관리소 직원은 두 가족의 상태를 한눈에 보고 따뜻한 음료와 담요를 건넸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고 그 어떤 말보다 깊게 가슴에 와닿았다. 할인은 직원이 건넨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메마른 산등성이 위로 서서히 구름이 올라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고 미약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살아서 이곳에 왔다. 그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걸어갈 이유가 생기는 듯 했다. 관리소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는 작았지만 포근했다. 두 가족은 침대에 몸을 눕히자마자 깊은 쉼을 얻었다. 아침에는 세상을 새삼스럽게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할인은 창밖의 밤하늘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곳의 하늘은 마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고 투명했다.
별들도 더 또렷했다. 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진짜 여기까지 온 거야. 응.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할인의 말에 도윤은 오래된 두려움에서 벗어난 듯 미소를 지었다. 할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자유란 누군가가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두려움을 넘어서 선택하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낯선 땅의 하늘 아래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